네, 아침 저녁 쌀쌀함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저희가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삶의 변화는 아직 그만큼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언제쯤 자유로워질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강혜인입니다. 가을 하늘이 멋진 9월을 수놓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 응해 주신 분은요, 대전 미술협회장으로 계시는 라영태 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데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셔요. 아이고, 그렇게 봐주셔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19대 미술협회장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미술인 협회가 굉장히 역사가 긴 것 같아요. 19대라고 하시는 거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안내 좀, 언제 미술협회가 창립되었는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나라의 그 미술협회는 1950년도에 창립이 되었고요. 대전은 1962년에 생겼습니다. 이동윤 선생님께서 창립을 하셨고요. 목적은 대전 미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미술가의 권익을 옹호하면서 미술의 대외적 교류와 미술가 상호 간의 협조와 미술 분야의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과 출판 또는 개몽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네. 해서 설립되었습니다. 네. 미술협회 회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대략 우리 대전광역시의 미술인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예비 미술인들, 네. 그리고 도제식 교육을 받고 있는 미술인들, 그런 분들이 이제 미술협회에 가입하실 수 있는데요. 18대 제 전임회기 때 대략 1,200분 정도가 계셨고요. 현재는 1,700여 분 정도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회원으로. 있습니다. 네. 입회 자격이 따로 있나요? 네, 입회 자격은 그 미술 활동을 한 실적이나 그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유형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대학에서 정규대학에서 4년간 미술을 전공하고 졸업한 미술 전공자. 졸업생이 네. 대상이 네. 되고요. 네. 두 번째 유형은 9년 동안 미술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작가에 대해서 입회 자격이 주어지게 되죠. 그 실적이라는 건 일반 개인전을 해야 하는 사람, 초대 작가 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미술 활동을 한 근거라고 그런다면 개인전도 포함이 되고요. 네. 그룹전이나 그 동호인 전시회 네네네. 그런 것도 포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꼭 개인전만 포함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고 수상 경력이나 수상하면 또 전시회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것도 경력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그럼 협회에서 회원들 지금 1,200분에 대한 회원들이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 회원들의 지위와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협회에서 어떻게 따로 해주시는 게 있으신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그 미술협회가 미술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협회이고요. 그렇죠. 그렇다 네. 보면 회원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 전달, 그리고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이런 것을 발행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참여하기도 하고, 또는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그 지자체나 정부로부터 지원 사업을 대행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미술인들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나 법규 제정 건의나 그리고 미술 건축물 심의할 때 그때 네. 이제 미술인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대전 미술인들이 좀 많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네. 19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면서 4가지 공약 세우셨어요, 회장님.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취임하신 지는 얼마 되시진 않았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활동도 사실은 많이 못하고 계시긴 하시잖아요. 네, 그 취임하셨을 때 공약 소개 한번 해주시고요. 네. 그 소개 진행을 요만큼 했어도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미술협회에 임원으로 나서면서 네. 4가지 공약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우리 미술인들의 화합과 상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게 지금까지 안 해왔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보다도 좀 더 보강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채워서 좀 더 알차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임원 조직을 하면서 출신 학교별로 그 임원들을 고르게 선임을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일단 갖췄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술인들을 위해서 시설 확충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년 전에 설립된 시립미술관이 당시에는 우리 미술인들의 충족과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졌다고 하지만, 현재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 수요와 요구가 확대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적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100%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미술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미술관 확장에 대한 요구를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 미술관이 규제로 인해서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제2 시립미술관을 건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 예술인 단지를 좀 조성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전을 우리 대한민국 중심의 명품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의 자그마한 도시 이천시에서 75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스마을이라는 예술인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미 5년 전에 완공을 해서 현재는 아주 활성화가 되고 아주 좋은 정책을 펼쳤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접한 청주시에서는 미원면 쌍이리에 2,900억 원을 들여서 공예예술인 마을을 또 만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 대전 시세가 청주나 이천시에 비해서 훨씬 크니까, 그리고 대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니까 그런 예술인 마을을 만들면 정말 세계적인 도시로서, 그리고 예술과 문화와 관광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갈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가칭으로는 아트캐슬 이렇게 해서 좀 꼭 진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미술인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인들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미술인들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미술인들은 작품을 전시회를 통해서 구매자 또는 소장자한테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전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술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근데 미술인들이 사실 작품을 판매를 해서 가정 경제에 충당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작품 활동을 하고 창작 활동을 하면서 부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업은 이를테면 시 문화센터나 시 사업소나 또는 개인 교습소, 학원 이런 데서 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강의를 받은 것으로 경제에 보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요즘에는 다 안 끊기고 되죠. 중단되고 네, 있는 상황이라 비대면 수업을 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건데. 네.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화실이든 작업실이든 서실이든 공방이든 이런 운영하는 그런 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고요. 그런 것이 조례나 우리 대전시의 그 정책으로 자리 잡게 만들 수 있다면 그걸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예술인들 굉장히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요. 복지 카드. 네, 네. 미술인 협회에서 미술인들을 위해서 복지 카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거는 어떤 이들에게 어떻게 제공을 할 생각이셨던 거예요? 지금 그 저희 미술인들의 하나의 그 미술인 증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복지 카드. 네. 그래서 그 카드가 있으면 현재 미술관이나 박물관 이런 데에 입장을 할 때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된 게 현실입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 나라에서는 그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쓰여지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쓰여집니다. 그래서 50%뭐 우리 시립미술관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그걸 제시를 하면 50% 정도 할인을 해주는 그런 네, 경우가 네. 있는데요. 이미 우리 한국미술협회에서 그것을 발행을 하고 있고 발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 미술인들한테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걸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외국에서 특히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항에 통관을 할 때 미술품을 가지고 나가시니까 이게 어떤 문화재라든지 어떤 유물을 반출하는 걸로 오해를 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는 미술관 박물관에 방문을 하거나 관람을 하러 갈 때 거진 무료로 이용해 거기에도 되고 있고요. 적용이 되는 네.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많이 할인된 금액으로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 우리 미술인들한테 소개를 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립미술관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대전에 문화원이 5개가 있어요. 보면은 문화원 미술 전시나 뭐 다른 것들을 문화원 쪽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시립미술관이 있는데 문화원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전시를 왜 여기서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얼핏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너무 미술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인가요?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미술인들이 전시회를 하는 거에 가장 그 선호도가 높은 것을 본다면 당연히 대전 시립미술관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대전 시립미술관은 민간한테 우리 미술인들한테 대관하는 게 아주 극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1년 대관 일정을 보면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이거 하나만 이 대관을 민간한테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미술인들이나 개인들 또는 동호인들 그룹한테는 대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이유는 이제 시립미술관 자체적으로 국제 행사든 아니면 전국 행사든 기획한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에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 미술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각 문화원의 전시실, 그 다음에 이제 사립미술 그쵸. 전시실 예, 이렇게 예.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차이는 이제 사립미술관이 좀 더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이 비싸고 또 주차나 접근성이 힘들죠.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그 미술인들은 대전 예술가의 집이나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전시 갤러리를 이용하고요. 그것도
그 대관을 못 하신 분들은 사립미술관을 대관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장님, 예, 현재 대전 예총 회장님으로 계시지요? 박홍준 회장님. 네네. 미술인이시더라고요. 예. 예총하고 굉장히 다른 분과보다는 좀 수월하게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네. 그 많은 것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15대의 미술협회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15대셨군요. 또 네. 저희 상임 자문위원으로서 활동하시고 그래서 많은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총은 우리 예술단체 10개 단체를 연합으로 운영하는 그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꼭 미술협회에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도 바라지도 않고요. 네. 우선 먼저 선대 회장을 지내셨고 또 경험이 있으신 분이고 또 우리 미술인이니까 저희가 우리 대전 미협에서 운영하는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많이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술협회에서 32회였죠. 대전시 미술대전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도 축소가 되었고 또 공모전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실이 좀 많이 어려운데도 이렇게 32회라는 긴 역사를 가진 걸 올해도 하긴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우리 대전시에서도 그랬고 정부에서도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서 네.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마침 그 시기에는 조금 소강 상태였었던 그 시기에 진행이 돼서 무사히 완료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대전광역시 미술대전은 32회째 네, 역사가 내려오고 길어요. 있는 그 축제이고 또 작가의 등용문이거든요. 아, 네. 해마다 진행되는 행사이고 여기에서 일정한 수상 경력을 갖추시면 초대 작가로 지정해주는 제도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출품했던 거에 비해서 대략 한 254점이 더 출품이 되어 있는데요. 대전광역시 미술대전 역대 출품 수를 비교해 본다면 가장 많은 출품 수를 기록했고요. 이게 코로나는 우리 시민들, 미술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했지만 미술인들의 창작열은 그와 반비례해서 훨씬 더 높아졌던 게 아니냐.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취임하신 지는 몇 개월 안 되셨죠? 네, 2월에 취임을 네, 했습니다. 2월에 취임하시고 지금 한국미술협회 대전시 지회 문제점과 또 앞으로 현안에 대해서 해결점 혹시 뭐 느끼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예, 그 문제가 없다면 뭐 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예, 뭐든지 문제가 있는 것부터 일이 생기는 거고 그걸 해결을 하다 보면 점차 좋은 환경,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미술인들의 이 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미술 관련 전국 규모 행사나 국제 행사를 하기에는 전시장이나 갤러리가 협소하고 행사장이 마땅치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2시립미술관이 건립되어야 되고 국제 규모 행사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가칭 아트캣을 꼭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꼭 조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회장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어떤 미술협회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 뭐 당연히 우리 미술인들이 네. 존중받고
미술인들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술인의 그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해마다 하고 있는 우리 야외 전시라고 할 수도 있고 아트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힐링 아트 페스티벌 굉장히 유명하죠. 큰, 네.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장종태 서구 청장님께서 진짜 큰 일을 해주셔서 네. 우리 미술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제 아트쇼 올해는 꼭 부활시켜서 미술인들의 축제의 장을 꼭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덧붙인다면 아쉬운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을 짓거나 어떤 큰 조형물, 그러니까 건축물뿐만이 아니라 아파트라든지 이런 걸 건립을 하게 되면 미술품이 네.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건축물이 지어질 때 과거에는 조형물이라고 해서 그 조각 작품이 바깥에 옥외에 세워지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실내에도 설치가 될 수 있고 그림이나 다른 조형물도 지금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건축물을 준공 검사를 받고 사용 승인을 내려면 미술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우리 대전에 세워질 경우에 대전 미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확대해야겠다 좋죠.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도 보면 어떤 건축물에 작품을 소장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는데 우리 대전 미술인이 아니고 다른 미술인들이 와서 독식을 하는 그런 상태도 있더라고요. 타 지역에서 네. 와서. 그러면 우리 대전에서 활동하는 미술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면 우리 미술의 발전은 물론이고 미술인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미술협회가 당면해 있는 모든 현안들이 말끔히 해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회장님 놓아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는 항상 오늘만 같아라라고 했던 한가위이지요. 나를 지킴이 모두를 지킴이다. 그리고 몸은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라는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코로나19에 대해서 방역 수칙 제대로 지키시면서 그런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혜인의 인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